일단 그 머니투데이와 갤럽 여론조사 처음에 그 지지율부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요게요. 갤럽이 하는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잖아요. 상담원이 직접 물어보잖아. 예. 이 여론조사에서 대장동의 이 어마어마한 이슈, 이 여론조사를 한 게 9월 27일부터 28일까지란 말이에요. 전국의 피크일 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인데 전화 면접으로 다자일 경우에, 이게 다자잖아요. 다자일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30% 넘은 게 처음이에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상담원이 전화 면접으로 물어보는 여론조사는 이재명이 유리해요, 일단은. 정반대로 자동응답 ARS는 윤석열이 유리하다고 정평이 나 있어. 근데 전화 면접에서 이재명이 유리하지만 30%를 넘어본 적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 사퇴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윤석열이 사퇴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 예.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지지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대표적인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다자 구도 안에서 30%를 돌파해야지 그 당선 가능성,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30%를 한 번이라도 돌파한 사람들이 다 본선에서 대통령 당선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다. 그러니까 노무현, 김대중 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계속 25에서 29%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박스권이라고 비아냥댔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의 포텐셜을 보여주려면 30% 돌파해야지. 왜 안 하느냐. 결국 너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비아냥댔었는데 요번에 그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 거죠. 30% 넘었다는 거. ASY는 자동응답이거든요. 세 번째로 30%를 돌파를 해서 30%를 넘어가면 이제 사실상 대세를 거쳐가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전화 면접을 하면요. 잘 모르겠다. 없다. 속으로는 윤석열 좋아하거나 속으로는 누구를 좋아해도 상담원이 직접 물어보면 그 유보층이 굉장히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그 자동 응답에 비해서 30% 넘기가 엄청 힘들대요. 이거 다자잖아요. 다자.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 30%를 넘어서 사실상 최초의 전화 면접 30%가 넘어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지금 이 전화 면접 10% 여론조사에서 1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 경선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지역별 지지를 한번 볼게요. 남아있는 곳이 보시다시피 서울, 인천, 경기, 다음에 부울경, 제주도 뭐 이 정도 남아있죠. 이 여론조사에서 일단 금요일 날 제주도가 나옵니다. 제주도 42.9 대 35.7. 물론 여기에는 샘플이 작아요. 지역별로 따지면 인구 비율로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이재명이 나머지에서 60% 넘느냐 마느냐. 총합으로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57%를 넘느냐 마느냐 이 정도의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제주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 7% 앞서죠. 그 다음에 있을 부울경 지금 38.7 대 33.8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김두관 후보의 지지가 있었고요. 샘플이 작으니까 모르겠는데 전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인천하고 경기는 따로 띄어서 하긴 해요. 민주당 경선은. 여기는 인천 경기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여기는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49.4, 이낙연 27.9, 서울 이재명 36.9, 이낙연 31.6. 그러니까 사실상은 호남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을 한 10% 이기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50%로 떨어뜨리면 결선 투표 갈 수 있다 정도의 전략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어떤 한 곳도 이길 만한 곳이 없는 것이죠. 특히나 부울경이나 TK 지역에서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좀 원래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쪽 그 TK 쪽이라는 그런 강점도 있고 최근에 이제 김두관 그 후보가 다시 한번 사퇴 후에 다시 한번 당부의 이야기를 했죠.
내가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그러니까 개혁적이기 때문에 더 개혁적이어야지 중도를 데리고 올 수 있다. 민주당은 개혁적일 때만 그 중도를 데리고 올 수 있지 중도인 척할 때 민주당은 패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개혁적인 후보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썼죠. 노골적으로 저 김두관을 지지하시는 부산 경남 지역의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하면서 이거 굉장히 영향력 큰 거거든요. 그래서 김두관 의원님한테 똥파리들 공격이 심한데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김두관 DB 잘하 의원님도 그거. 새날을 많이 애청하시나 봐요. 계속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대표님이. 네. 개혁으로 더 저는 개혁적이어야 한다. 김두관 의원님 정말 만나보면 정말 괜찮은 네. 의원님 화이팅. 분이어서, 네. 그런데 지금 뭐 오늘 나와 있는 방금 표대로 보면은 뭐 이낙연 측에서 원하는 중도 사퇴자에 대한 득표가 뭐 당원 당규를 바꾼다고 한들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그렇게- 캠프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불복을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거는 진짜 안 되고요. 그거는 서로 같이 공멸하는 거고요. 정권 재창출 못 합니다. 현재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많이 막 양보하고 해갖고 저 사람이 지긴 했지만 현재로서 보면 진짜 깨끗한 사람이었다. 괜찮은 페어플레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낙연이 뭐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역전을 시켜. 그러면 지지가 오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네거티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낙연 지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 머니투데이와 갤럽 여론조사 중에 양자들과 하나만 볼게요. 이재명, 윤석열입니다. 물론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화 면접을 믿지 마라. 그건 이재명한테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다. 윤석열 지지하기 부끄러운 사람들이 상당분한테 지지한다는 말을 못한다는 그렇긴 하지만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것이 응답률이 높은 여론조사들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와 자동응답 ARS 중간쯤 하면 딱 그게 여론이다. 그게 이제 정설이에요. 근데 어쨌건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재명 47, 윤석열 39.3입니다. 대장동 가운데서 지금 여론조사가 한 거예요. 27일, 28일. 국민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선 상황에서 게임 끝났다고 봐요. 또 김만배와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이건 대선판에서 엄청 출렁했던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감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들고 있는 뭔가 장군의 느낌 그것 때문에 지지하지만 왜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공정하게 수사를 하니까 다른 일에도 공정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정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도 이번에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만배랑 형동생하고 그 아버지 집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팔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만배 누나야. 그럼 이게 그런 일이 한두 번이면은 그럴 수 있다 하겠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샤이 윤석열 지지자들은 정말 윤석열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다 깨지긴 했는데 이제 그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표들이 그러니까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속내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공정하게 해 보이기도 하고 세 보이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는 일단 표를 줘도 될 것 같다라고 일단 해서 표를 줬는데 이제 윤석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구를 네. 줄 거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부딪히잖아요. 민주당 일각에서 일부는 이재명이 대장동에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조국 장관이 당했던 프레임. 예. 뭔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낙연 당시 뭐 총리 등이 해가지고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개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조국 내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의 따박따박 반박과 비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곽상도의 50억이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머니투데이와 갤럽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지난주에 비해서 역전을 당한 숫자예요.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5%가 떨어졌어요. 곽상도 이슈가 있고 나서 한 여론조사거든. 그러니까 흐름상 굉장히 좀 불길하죠. 저쪽 입장에서 보면. 대장동 이재명 거인 줄 알았더니 우리 거네. 실제로 곽상도가 그걸 증빙을 했고.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5%가 떨어진 거죠. 근데 곽상도 50억 때문에 사실 그 20, 30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청년들이 살짝 분노하기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니들 분노해야 되라고 알려줘야 분노해요. 알려줘야 다시 되겠다. 이야기하세요. 분노하셔야 됩니다. 참 슬프긴 하죠. 그런 게. 근데 너무 이제 투명한 이슈다 보니까 퇴직금 50억 이게 평생 월급으로 50억 받기도 힘든데 퇴직금으로 한 방에 50억을 받았다. 그것도 임원도 아니고 대리 직급을 달고 그 자체도 이제 파면 팔수록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입사 때 월급이 250이었는데 2년차 때 바로 300으로 뜁니다. 그렇게 월급이 뛰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5년차 되니까 380만 원을 받고 1년에 월급 10만 원 올리기도 어려워가지고 연봉 협상하러 들어갈 때 다들 막 진땀 빼고 막 그 땀 흘리고 뭐 이러는데 아니, 연봉 뭐 100만 원 올리려고 50억 받은 거를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곽상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50억 뱉어내시면 됩니다. 뱉어내고 떳떳하게 나는 아니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안 뱉어내잖아. 그냥 뱉어내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새날에다가 뱉어내시면 굉장히 아니 훌륭하시죠. 뱉어내기 싫으니까 사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떳떳하면 그 돈을 그치. 뭐 설계를 이재명이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론이 아까 다시 그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지난주에 이 여론조사 머니투데이하고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0%였어요. 한 주 사이에 야. 5% 빠지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론이 출렁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민주당은 지지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 근데 1등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의 38%가 국힘 지지예요. 이 여론조사에서. 남성의 34%가 민주당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38대 34야. 국민의힘은 남자들이 지지를 조금 더 해. 여성 지지율로 가보면 32.1%가 국민의힘 지지하는데요. 민주당은 37.9%가 여성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성 지지자가 훨씬 많고 남성 지지자는 국민의힘이 많고 약간 좀 성대결도 있어 보이죠. 그러네요. 이준석이 왜 그 여성 혐오로 당대표 되는데 예. 그 어떤 기반을 썼잖아. 미천을 썼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선 나갈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확실히 20대입니다. 30대, 40대, 50대까지는 민주당 지지가 확실해요. 그 민주당 지지 확실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재명 지지가 아주 굳건해. 특히 억울한 40대 받는 거 딱히 없는데 맞아. 민주당 지지하고 맞아, 있는 맞아. 아주 굳건한 그 세대가 네. 있는데 20대만 잡으면 나 50대 50대가 지금 젊어지기도 했고 노무현 네. 대통령 때 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뭐 50대에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때 30대였구나. 지금 50대들이. 예. 노 대통령 때 30대였으니까. 아무튼 20대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요. 곽상도 때문에라도 지지율은 떨어져야 돼. 정상적인 거고요. 근데 20대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20대가 이제 우파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 가장 최장기간 이제 세계적 차원의 전쟁이 없는 오랫동안 이제 평화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세대가 가장 최근 세대가 이제 20대잖아요. 그러니까 20대는 어떤 뭐 배고픔이나 경제적 빈곤이나 뭐 그 정치적인 갈등이나 뭐 이념 싸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나 상상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뭐 감사하라고 이제 어른들은 가르치지만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는 건데 그 정치에 이제 주류라고 하는 40대, 50대의 시각에서는 그냥 그 풍요 속에서 자란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시각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어른들이 시키는 거,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느냐? 똑같이 했다면서 왜 당신네들은 다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 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이 있죠. 도덕성의 문제 저놈들이 더 나쁜 거 알아요. 20대가 다수가 분노하는 이유는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 내가 저 보궐선거를 겪어보면 느낀 게. 더 나쁜 건지 안다.
아는데 니들한테 뭔가를 쥐어줬는데 왜 못해? 그건 더 비용신 같은 거야. 결국 능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지금 20대 일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홍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20대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곽상도는 지금 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혁혁한 고군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곽상도 지역구 사무실 간판에 그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올려드린 거. 국민의힘 아니고 아빠 힘 곽상도라고 지금 지역구 사무실 간판에 이게 붙는 장면을 한번 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세요. 안 읽으셨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